총체적 난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오만하기까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2년을 돌이켜봤더니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면 민생에서 유능함을 보여야 되는데 무능함이 있었다. 무책임이라는 건 각종 참사에 대해서 고위직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오만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 홍범도 장군 이런 역사 논쟁하고 각종 민주주의 지표를 후퇴시키는 일들을 한 걸 보면서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일은 없지만 경기적으로는 그때에 못지않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25만 원 지원금 꼭 이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가 좀 관리하고 개별 품목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서 좀 가격을 낮추고 이 정도로 지금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대책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실 국회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이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요. 기업들이 창업들을 위한 일자리 확보하는데 정부가 투여하는 예산이 2년 동안 6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 문의를 드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우리 일자리 확보할 거냐. 청년들이 지금 좋은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어떻게 됐냐면 기업들의 투자는 66%로 30%가량이 줄어들었어요. 항상 이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쓰자는 거고 지금 써야 된다는 거고, 설사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안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국민은 항상 옳다. 저희가 주장하는 법안이라고 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올 초에 진행했던 신년 여론조사는 무려 73%가 찬성합니다. 5월 중으로 특검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무려 67%입니다. 오늘 당시에 같이 수색에 투입됐다가 살아남은 분들이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최상병한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실을 알고 싶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는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정무적으로 정략적인 주장이냐라고 현장에서 본인은 힘들게 살아온 그런 젊은 해병들, 예비역 해병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도대체 반대할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본인이 죄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후보 시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이거는 돌아올 수 없는 여론의 강을 넘어가는 거다. 저는 이 정도로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야가요, 5월 말까지 6월 말까지 공수처와 경찰이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좀 공동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그러면 작년 10월에 이 법안의 패스트 트랙이 태워졌을 때, 그때부터 여당이 힘을 갖고 있을 때 하셨어야지.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시키니까 이제 와서 수사 빨리 해달라고 하시는 거를. 특검부터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그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수사의 방향이 정상적인 수사에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 이번 정부 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나 이사장을 바꾼 시도는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바꾼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여당 패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테러를 당할 수 있다라고 압박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자체가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고,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우리나라가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까지 평가하는 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파 논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물가라는 서민의 삶에 대통령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공감 능력과 효능감만 보여주면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국제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국민들은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